안녕하세요. 오늘이 거꾸로 수업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친구들이 찍었던 영상을 잘 봤었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플라스틱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라스틱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열가소성 플라스틱부터 보면 열을 가했을 때 양초처럼 이 플라스틱 자체가 녹거나 유연하게 되었다가 다시 우리가 식히면 단단해지는 그런 플라스틱을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예를 들어서 페트병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자 구조를 보시면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이렇게 선 모양이나 나뭇가지처럼 가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가했을 때 이 분자들이 똑똑 끊어져서 유연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경화성 플라스틱은요, 얘도 똑같이 열에 한번 의해서 굳어지긴 했으나 다시 열을 가하게 되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녹지도 않고 계속해서 가열하다 보면은 분해되어서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스틱 국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국자는 분자 구조가 이렇게 사다리처럼 생긴 사다리 모양이나 복잡한 수세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을 가해도 끊어지는 부분보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녹거나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종류를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그 종류의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구분만 잘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형이 좋고 전기 절연성과 충격성과 내한성과 약품성이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폴리에틸렌 수지라고 부릅니다. 폴리에틸렌 수지는 우선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이 전기 절연 재료를 만드는 거고요. 내충격성이 좋다라는 특징으로 포장 재료를 만들고요. 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에서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냉장고용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약품성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파는 그런 약품들, 용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폴리에틸렌 수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폴리여마 비닐 수지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렵죠. 폴리여마 비닐 수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내수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에 조금 잘 견디는 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와 하수도관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폴리스틸렌 수지입니다. 스틸렌 수지인데 이 폴리스티렌 수지 같은 경우에는 단열성에 강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도 비슷하죠. 단열성이 좋다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단열 재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수지가 있는데요. 폴리프로필렌 수지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성질을 보시면 이렇게 반복적인 굽힘과 화학약품에 잘 견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T병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크릴 수지입니다. 이 아크릴 수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성, 착색성, 투명해서 빛을 잘 통과한다라는 특징 때문에 렌즈라든지 전등 케이스라든지 간판이나 우리가 플라스틱 명찰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 아크릴 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열가소성 플라스틱 마지막은요, 나일론이에요. 이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화학약품에는 잘 견디지만 산에는 부식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우리가 머리빗 같은 것도 이런 나일론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열 경화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페놀 수지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페놀 수지는 전기 절연성이 너무 좋아서 전기 회로라든지 뭐 전자 부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멜라민 수지라는 게 있어요. 멜라민 수지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기라든지 조리대나 실험대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플라스틱입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이름이 긴데요. 불포화 폴리 에스테르 수지입니다. 그냥 불포화자를 생략하고 폴리에스테르 수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헬멧이나 욕조와 같은 이런 강도가 크고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에폭시 수지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에폭시 수지는 접착성이 우수해서 우리가 에폭시 접착제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에폭시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를 만드는 그런 용도로 쓰는 플라스틱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요소 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색이 잘 되고 성형이 쉽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의 단추라든지 뭐 아이들의 장난감,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의 종류를 배웠는데요. 너무 종류가 많다고 올상 짓지 마시고 분류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 하나씩만 그리고 용도와 함께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위쪽에서 봤던 큰 덩어리의 열 가속성 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의 큰 특징과 그다음에 분자 구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